네, 해마다 국방비에만 1,000조를 쓴다 해서 미국에 붙여진 별칭 천조국이죠. 이것만 해도 우리 한 해 예산을 훌쩍 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00조 원을 투입해 꿈의 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66개 국제기구에서도 전격 탈퇴했는데요. 힘의 논리를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 어떤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도 읽힙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을 우리 돈 2,000조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방 예산이 1조 5천억 달러 이상이 돼야 꿈의 군대를 구축해 어떤 적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세로 인한 막대한 수입 덕에 가능해지게 됐다며 자신의 공을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말대로 국방비를 늘리면 현재 전 세계에서 국방 예산 2위인 중국의 6배, 3위인 러시아의 1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와 비교하면 약 34배에 달합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꿈의 군대에는 스페이스X와 로키드 마틴이 참여하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돔이 포함됩니다. 240조 원대 사업으로 미국 본토 방어가 목표입니다. Once fully constructed, the Golden Dome will be capable of intercepting missiles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other sides of the world and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space. 군사력 강화를 앞세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유엔 산하기구 31곳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와의 협약 탈퇴에 서명했습니다. 주로 인권과 기후, 경제협력 등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감을 보였던 기구들입니다. 백악관은 이들 기구와의 협약이 미국의 주권 행사와 충돌한다고 탈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러시아 선박을 전격 납포했습니다. 러시아가 21세기 해적이라고 반발하면서 미러 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조선에 헬기 한 대가 접근하고 무장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갑판으로 내려옵니다. 미국이 북대서양과 카리브해 인근에서 베네수엘라와 연관된 유조선 2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척은 러시아 국적 선박으로 미국은 이들이 제재를 위반하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운송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유조선을 호위하기 위해 러시아가 해군 함정까지 파견했던 것으로 알려져 군사적 긴장감이 높았던 상황입니다. The president, when he speaks, he means it. He's not messing around. We are an administration of action to advance our interests, and that is on full display. 러시아는 곧바로 반발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러시아 측은 21세기형 해적 행위라면서 압류된 유조선에 탑승한 러시아인들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사태가 워싱턴과 모스크바 간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린란드 땅이 어지간히 탐나나 봅니다. 미 국무부가 그린란드를 매입 사겠다고 나섰는데요. 당장 다음 주 덴마크 측과 만나서 그린란드 매입과 관련한 대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영 기자 보도 보시고 진짜 살 수 있는 땅인지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매입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이 현재 잠재적인 구매가 어떤 형태가 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다음 목표가 그린란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미국은 특히 그린란드가 안보 지정학상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북극에 있는 러시아와 근북극권의 영토 일부가 속한 중국의 군사활동을 감시하기에 용이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가운데에 위치해 사거리 또한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More control over the Arctic region and ensuring that China and Russia and our adversaries cannot continue their aggression in this very important and strategic region.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직접 덴마크와 만나 그린란드 관련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I'll be meeting with them next week. We'll have those conversations with them then. 미 행정부는 그린란드 매입을 우선순위에 두지만 미군을 투입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한기자 국제부 성혜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린란드 살 수 있나 알아보기 전에 사실 미국 왜 이렇게 그린란드를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원과 길, 그리고 방패입니다. 먼저 자원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히토류가 150만 톤 매장돼 있을 걸로 추산됩니다. 이 150만 톤이요, 전 세계 히토류 수요의 4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두 번째는 길인데요.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해상 지름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이동 거리가 최대 40%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까 성 기자가 세 번째는 방패라고 하는데 그건 안보 관련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린란드는요, 이 러시아와 북미 대륙 사이 북극 한복판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대부분 이 북극 상공을 통과하는데요.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 본토에서 모스크바까지 거리는 약 8,500km인데 그린란드 기지에서는 약 4,400km에 불과합니다. 이 미사일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최전방 방어 거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이 남의 나라 땅인데 지금 이걸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른바 땅 쇼핑, 과거에는 가능했습니다. 이 미국은 1867년 720만 달러를 주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샀죠.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미국은 또 한 차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린란드 매입 시도했었는데요.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현재 가치로 약 2조 원 정도 제시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2조 원이라면 알래스카 살 때보다는 훨씬 많이 주겠다고 한 건데 네. 그때는 왜 실패한 거예요? 비용 문제는 일단 아니었습니다. 이 덴마크 정부는요, 영토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고 그린란드 주인의 주권을 주민의 주권이겠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 또 고수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알래스카 일부 영토와의 교환까지 제안했지만 그린란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덴마크령이고 상황이 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살 수 있는 겁니까? 이 전문가들은요, 트럼프가 진짜 노리는 건 이 영토 자체가 아니라 영토의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 실패한 협상에 이 뜻이 뭔지 힌트가 있는데요. 미국은 과거 그린란드 매입에 실패했지만 미군 기지를 뒀고 또 군 주둔권도 얻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가장 높은 조건인 매입을 꺼내들었지만 결국에는 광물 채굴권 그리고 군사활동의 재량권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궁금한데 이제 덴마크와 뭐 다음 주에 이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네. 협상이 결렬되면 베네수엘라는 그냥 들어갔잖아요, 무력으로. 그렇죠. 아, 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양쪽은요, 공격도 반격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미군 활용도 가능한 옵션이라고 했고요. 덴마크 국방부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공격하면 즉각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그린란드는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미국과 덴마크가 실제로 충돌을 하면 나토 내부의 전면 갈등으로 번질 수 있고 국제 질서 전체를 뒤흔들 수밖에 없겠죠. 국제사회가 긴장감 속에 다가올 협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성혜란 기자였습니다.